사회를 맡아주신 이재성 교수님께서도 이제 말씀을 해주신 그 성기서입니다. 반갑습니다. 처음에 이 부탁을 받고 한 이틀 정도 망설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과연 제가 이 여러분들 상대로 질투에 대해서 얼마만큼 글자 그대로 이 강좌의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계명을 할 수 있을까. 계명이라는 게 밝혀주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계몽, 계명 뭐 이렇게 하는데 정말 그 모르는 것을 알게 해준다고 하는 것인데 저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참 무식하구나, 참 아는 게 없구나 하는 거를 뼈저리게 느낍니다. 사실 아마 오늘 여러분들과 이렇게 함께 나누는 내용도 결국은 장님이 코끼리를 만져보듯이 성기서라는 장님이 오셀로라고 하는 셰익스피어 작품을 이렇게 보더라. 저 사람은 저렇게 이해를 하는데 나의 삶에 비춰서 이제 여러분들의 삶에 비춰봤을 때 오셀로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좋을까, 이제 그런 점을 같이 고민한다고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그냥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참 귀한 시간을 이렇게 내서 와주신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조금이라도 이제 헛되지 않으면 제가 청주에서 여기까지 온 보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셀로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께서 뭐 거의 상식적으로 상식선에서 질투에 관한 그 비극이다, 질투에서 생기는 비극을 그린 작품이다 라고 아마 대부분 다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도대체 왜 질투가 생겨날까? 사실 질투가 왜 생기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질투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막는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고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여태까지 대학에서도 셰익스피어를 공부하고 뭐 여러 드라마를 보고 또 영화를 이렇게 보면 세월이 흐를수록 이 비극을 안 보게 돼요. 저는 안 봐요. 사실은 이 학생들 가르칠 때 빼고는 아마 이 강의를 하라는 요청을 받고 한 2번 읽어보고 영화도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정말 괴로워서 못 보겠어요. 뭐 제가 착한 사람이라서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다만 문학 작품으로서 가상 공간에서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지만 정말 여기 나오는 오셀로의 고통, 이아고의 그 음모와 또 이아고가 갖고 있는 고통, 또 데스데모나는 뭐 정말 천사처럼 그려져 있지만 데스데모나에게도 그 당시에 조금 전에 사회를 봐주신 이 교수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그 베니스라고 하는 곳의 그 성문화, 그리고 여성들에 대한 어떤 그 관습적인 억압,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이 비극이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는 그냥 이 셰익스피어가 뭐 대단한 작가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했지만 나중에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정말 훌륭한 작가임에는 틀림없다. 정말 훌륭하다. 그런데 너무 훌륭하게 써서 그런지 너무 아파요. 이 오셀로만 그런 게 아니고 햄릿도 보다 보면 어떤 때는 뭐 눈물이 날 정도로 햄릿 자체가 가엾기도 하고, 햄릿이라는 인물, 또 맥베스라는 인물을 보면 정말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도 눈 하나 깜짝을 안 할까,
근데 그런 데서 오는 인간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 그리고 이제 리어 왕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번에 또 다른 교수님들께서 말씀을 하시겠지만 일종의 불효에 관한, 배은망덕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말로 이 셰익스피어 작품을 읽으실 때와 근데 영어로 읽을 때 보면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셰익스피어의 작품은 특히 비극 작품을 보면 사극도 그렇고요. 마치 단어 하나하나가 시한폭탄 같아요. 그 정도로 아주 강렬한 감정 또 사상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후반부에 이 강의의 후반부에 제가 이제 요 셰익스피어 읽기라는 그 부분을 집어넣었는데요. 이아고의 대사 하나, 그리고 해물릿에서 나오는 제가 제일 즐겨 읽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해물릿의 독백, 뭐 투비와 나투비도 있지만 그건 좀 흔하고, 저는 이제 유령의 대사를 참 좋아해요. 그 아버지가 나와서 복수를 해달라고 부탁하는 부분. 과연 이건 뭐 인터넷에 들어가시면, 유튜브에 들어가시면은 아주 멋있는 명연기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시간이 좀 걸려도 여러분들한테 한국 사람이 영어를 읽을 때 이렇게 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가능성,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 앞에 한번 실험을 해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리어 왕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첫째 딸에게 이제 저주하는 장면이 나와요. 집에서 쫓겨나면서 저주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리어 왕 같은 경우에 이제 연세가 80이거든요. 저는 이제 68인데 68 된 사람이 뭐 저 햄릿 같은 경우에는 30살이라고 그러고요. 오셀로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이하고는 28살로 나와요. 이 텍스트를 보면 유추가 그렇게 됩니다. 그 이제 그 뭐 나이도 뛰어넘어야 되고 성별 뭐 또 여성의 대사를 읽을 때는 또 그 나름대로 그 다른 목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읽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아주 그 기본적인, 우리가 어떤 작품을 이해할 때 줄거리를 보는 게 아니고 영화만 보는 게 아니고 정말 그 작가가 쓴 그 나라 말로 텍스트를 읽었을 때는 좀 더 다른 어떤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경험을 제가 했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이제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어서 후반부에다 그걸 집어넣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셀로의 그 질투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인터넷에 들어가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그 오셀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오셀로는 이게 흑인, 요 앞에 보면은 흑인이죠. 그리고 데스데모나는 백인이고요. 여기도 보면 근데 제가 볼 때는 아까 교수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그 인종 차별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인종도 인종이지만 또 문화의 차이,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흑인, 북부 아프리카 흑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오셀로가 태어난 곳의 그런 문화와 베니스의 문화. 사실은 이 작품이 배경은 베니스하고 사이프러스로 되어 있지만 실제 셰익스피어는 영국 사람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영국 그 당시에 그 16세기 말 17세기 초의 영국의 그 관습이나 문화를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셰익스피어 인 러브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결혼은 부모가 정해 주는 대로 가게 돼 있었습니다. 요새 말로 하면은
정략 결혼이죠. 연애 결혼이라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오셀로에서는 이제 연애 결혼을 하죠. 그것도 이제 비밀 결혼이죠. 좋게 이야기하면 비밀 결혼이지만 사실은 우리말로는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사랑의 도피? 도망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질투가 이제 이 작품의 주제가 되는데, 주제라고 할 때 이제 주요 소재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원을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투를 아마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질투를 또 경험을 안 하신 분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소유물이나 자신의 안전, 그러니까 이 소유물에는 아마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겠죠. 사회적 지위, 재산, 또 뭐 가족, 여성 같으면은 뭐 남편 같으면 아내, 뭐 딸, 여러.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본인의 그 지위, 안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대적인 결핍. 남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되는 거죠. 비교했을 때 갖는 불안, 두려움 또는 우려에서 오는 여러 가지 생각이나 감정이다. 근데 그 특징은 주로 뭐냐면, 이제 영어를 잘 보시면, 영어는 이제 젤러시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불어에서는 잘루시, 라틴어에서는 젤로수스라고 합니다. 젤로수스. 열정이 많다는 뜻이에요. 실제로는 어원을 보면 그 열정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어에서는 이제 젤로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질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속성을 보면 분노, 적의, 부족, 이제 결핍이죠. 무기력이나 혐오와 같은 그런 감정을 포함한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주로 이제 분노와 적의, 그 혐오 같은 감정이 아마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전개가 되고 증폭이 돼 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부적인 사항으로 들어가 보면 상실에 대한 두려움, 감지된 배신에 대한 의심이나 분노, 뭐 감지된 상실에 대한 낮은 자존감과 슬픔, 불확실성과 괴로움. 근데 중요한 이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릴 것 중에 하나는 질투라는 것도 결국은 괴로움 가운데 하나다. 괴로움이라고 하는 거죠. 괴로우니까 질투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책을 3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책을 3권을 가지고 왔는데, 한 권은 미리 질문을 보내주신 분에게 이제 제가 드리고요. 또 한 권은 이제 마지막에 퀴즈가 있습니다. 퀴즈를 내서 퀴즈에 대한 답이 저하고 같은 한 분을 모셔서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여러분 중에서 이제 청중 가운데서 질문을 멋있게 잘하신 분이 계시면, 이건 뭐 그 제 마음이니까요. 하여튼 제가 쩔쩔매는 그런 질문을 해주시는 분에게 감사의 뜻으로 책을 한 권을 드리겠습니다. 전부 다 이제 이런 질투나 이런 감정들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관한 그런 책들입니다. 네. 자, 그리고 불신 같은 감정이 있습니다. 질투의 뿌리는 그럼 뭐냐? 뿌리는 이제 이 앞에 보시면 일체유심조라는 말을 써놨을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 안 계시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다. 모든 것은 마음이 앞서가고 마음은 가장 중요하고 모든 것은 마음에서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나중에 12연기라고 하는 부분에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일 나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그로 인해 괴로움이 그를 따른다. 그래서 이 작품의 주제는 질투라고 하는 괴로움, 그거를 중심으로 다루게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세계관을 요약한 게 이제 불교의 그 법구경에 있어서 따왔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제 이 작품에서 이 작품의 그 동기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는 이 이하고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안에 뭐라고 그러느냐면, 이제 로더리고라고 하는 좀 속된 말로 그 데스데모나를 아주 짝사랑하는 그런 한량이죠. 청년인데 청년한테서
돈을 아주 뭐라 그럴까요? 돈을 알고 낸다고 그럴까? 돈을 그럴듯하게 이제 그런 뭐 데스데모나를 당신 여자로 만들어 줄 테니 돈 다 가지고 와라, 보석 가지고 와라 해서 이제 하는 그 사기꾼입니다, 사실. 근데 이 사람이 뭐라 그러느냐면 미덕이라고 하는 건 쓸데없는 거다. 우리가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는 것은 다 우리 자신에 달려 있다. 우리 육신이 정원이라면 우리의 의지는 정원사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의지고요.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그 12연기에서 말하는 것으로 보면 행이죠, 행. 예를 들면 이 중에 이제 불교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불교 공부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마음 먹기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한자로 표현하면 의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업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공부하는 사람들은 학업, 물건 파는 사람들은 상업. 예? 그게 다 업이죠. 내가 이러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하는 일이 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도가 들어가 있으면 다 업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특히 괴로움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그렇다. 근데 이하고가 바로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현명한, 정말 똑똑한, 뭐 영어 표현으로는 이제 인텔리전트하다고 그러죠. 인텔리전트. 와이즈한 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의 의지는 정원사다. 그래서 쐐기풀을 심건 상추씨를 뿌리건 정원을 가지고 무슨 짓을 하건 그건 다 우리 마음 아니냐. 거기에 나오는 결과도 마찬가지죠. 결과는 그 정원사가 거둬들이는 거죠. 뿌린 자가 걷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뿌린 대로 거두리라고 하는 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법, 인과법을 그대로 아주 쉽게 알기 쉽게 표현한 것이 저는 그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하는 성경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셰익스피어는 그 기독교적인 문화권에서 그 작품 활동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작품을 잘 읽어보면 이건 뭐 기독교 문화적인 배경을 깔고 있지만 이 사람은 그 이면에 숨어있는 무언가를 들여다보는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끝에 부분에 아마 여러분들한테 미리 나눠드린 주제 뭐 성찰해 봅시다 하고 이렇게 한 거에 보면 자유를 향한 몸부림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해놓은 게 있어요. 이건 지나친 그 억측이나 아니면 뭐라고 그럴까요? 속된 말로 오버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과연 이 문학 작품을 즐기는 것 그리고 어떤 가르침을 얻기 위한 거, 뭐 고전적인 그 문학의 기능이 아닙니까? 그 두 가지가.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한마디로 말하면 어차피 인간은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게 돼 있어요. 다 죽어요. 그런데 그럼 그 중에서 우리가 택할 게 뭐냐? 저는 자유라고 봐요. 지혜 아니면 자유가 우리 삶의 목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가 철석같이 믿어요. 그리고 실제 이거를 실천을 해요. 그런데 자기가 처음 뭐 이제 기계나 비행기를 자동차를 만들듯이 그런 설계가 아니고 임기응변적으로 끝까지 해나갑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오셀로가 데스데모나를 죽이게 되고 또 이아고는 자기 아내 에밀리아를 죽이고 그렇게 되죠.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제 탐욕과 미움 그리고 이제 딜루션이라고 하는 거는 망상이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그노런스라고 그러니까 무지, 현실이나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것을 이제 불교식으로 말하면은 그 무지라고 그러거든요. 세 가지가 이제 세 가지 독이다. 인생에 있어서 독이 되는 요소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요 돼지가 있죠. 멧돼지. 돼지는 무지를 상징하는 거고요. 요 새, 닭이라고 하기도 하고 새라고도 합니다. 이 티베트 가면은 거기 그 티베트의 불화에 많이 나오는 그 인간의 그 윤회, 생명체들의 그 윤회를 설명하는 그림의 한 가운데 있는 그림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 독사 뱀이 있죠. 뱀은 미움.
그러니까 이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제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제일 무서워하는 병 중에 하나가 암이죠. 이 암을 유발하는 제일 큰 요소 중에 하나가 이 미움이라고 합니다. 실제 주변에서도 제가 볼 땐 참 많이 남을 미워하는 데에서 암 걸린 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싸우는 분들.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탐욕이라고 하는 건 모르시는 분은 없으시죠. 다만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공통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인 갈증이에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어떤 것을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래 살아야겠다. 재산을 더 많이 가져야겠다. 뭐 이런 것도 탐욕이 되죠. 또 이성에 대한 욕심이죠. 또 귀로는 우리 어떤 욕심을 갖죠? 귀로 들리는 욕심은 예를 들어서 제가 백승균 원장님께 아부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788회까지 오는 이 모교 철학원을 이끄신 원장님은 아마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으로서 모셔도 누가 반대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은 아마 기분은 나빠하진 않으실 거예요. 그게 귀로 듣는 독이에요. 스님들 같은 경우는 또 이재성 교수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교수님 대한민국 철학계에서 해겔 철학의 권위자십니다. 아마 하버드에서 강의하셔도 아니면 옥스포드에서 강의하셔도 충분히 남을 뿐입니다. 그러면 아마 그날 주무시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것도 다른 대학의 교수가, 나이가 많은 교수가 교수님께 그렇게 하면 그게 사실은 독이죠. 칭찬이지만 독이에요. 그 순간 이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고정관념을 갖게 돼요. 그게 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끝에 가서도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자유와 상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 같은 경우 모든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양반이 부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모든 사회적인 고정관념으로부터 벗어난 자유로운 존재들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이제 분노가 이제 아주 중요한 이 작품의 소재가 되죠. 그래서 감각적 쾌락은 로더리고라는 인물이 이제 조금 이따가 이제 등장인물들을 설명하면서 이걸 같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제일 골치가 아픈 거죠.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탐욕은 탐욕도 끝이 없죠. 그렇지만 탐욕은 좀 천천히 오랫동안 지속이 돼요. 그런데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금방 일어났다 금방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보면 이제 실제 사이프러스라는 곳에서 베니스라는 도시 그리고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섬에서 일어나는데 실제 사이프러스에서는 이틀이 안 걸려요. 이틀이 안 걸리는 하루 반나절 되는 시간 안에 다 일어나 버려요. 그래서 그것이 아마 이 분노와 관계가 있다. 왜 이렇게 속도가 빠를까? 그러니까 분노에 진행되는 속도와 비례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아주 엄청나게 셰익스피어가 작품을 구성을 잘한 거죠. 그리고 치심,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작품에서 보면 오셀로는 이아고가 해주는 말만 믿어요. 그리고 자기가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데스데모나가 자기 부관인 캐시오와 불륜관계에 있다라는 그런 혐의를 뒤집어 씌우거든요. 이아고가 사실로 만들어버려요. 사실은 전혀 관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거든요. 정말 데스데모나는 순결한 여성인데도 불구하고 이아고가 그쪽으로 독약을 부어넣는 거예요. 그럴 때 오셀로는
그걸 다 믿어요, 그대로.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느냐면 이제 이 작품에서 아마 47번쯤 반복된다고 그러는데 이 아니스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 여기 계신 분들 아니스트라는 단어 모르시는 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정직하다는 뜻이죠. 근데 남성들에 대해서 그 르네상스 시대의 아니스트 이해하고 그러면은 충직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남성에 대해서 말을 하면. 근데 여성에 대해서 아니스트 오피리아, 예를 들어서 오피리아 그러면 순결한 오피리아가 돼요. 그래서 똑같은 어니스트라는 단어지만 남성에게 적용하느냐 여성에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오셀로는 입에 달고 다녀요. 어니스트 이해하고 어니스트 이해하고 정직 충직한 이해하고. 그러니까 충직 이해하고가 하는 말은 다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엄청난 역할을 하죠. 이 절대적인 맹신이.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무상고, 무아에 대한 무지. 이거는 이제 불교적인 입장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진리를 모르는 것이 무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서양 철학에서는 소크라테스가 질문을 던지잖아요. 저는 뭐 철학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대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라고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다면 그 부분에 대한 대답은 고타마 시타르타가 한 거죠. 답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는 제가 말할 수 없어요. 저는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이제 각자가 이제 공부해서 확인할 일이잖아요. 그 부처님은 그래요. 인간이 뭐냐 그러면 인간은 몸과 정신으로 이루어진 존재다. 그런데 그렇죠? 6가지 감각기관이 있어요. 그리고 몸과 정신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요 우리가 생각하는 몸의 속성, 마음의 속성이 어떠냐? 무상하다는 거죠. 변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괴롭다는 거예요. 고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고 팔고라고 그래가지고 뭐 생로병사도 고고, 미워하는 사람 만나는 거, 사랑하는 사람 못 만나는 거, 또 원하는 거 못 갖는 거, 이런 것들이죠. 원하는 거 이루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고라고 하는 개념은, 불교에서 말하는 고의 개념은 철학적인 의미가 상당히 강해요. 변하니까 고는. 그래서 영혼, 서양에서는 영혼의 문제를 많이 다루잖아요. 특히 기독교에서는 불멸의 영혼 그러는데 불교에서는 부정을 하죠. 물론 인도 다른 종교, 힌두이즘이나 이런 데에서는 긍정을 해요. 아트만과 브라흐만 뭐 이래가지고 버마 이려다. 여기 범어동이죠. 네? 여기 범어동이에요. 그래서 저쪽 이 인도에서 온 물고기하고 관계가 있나. 또 부산에 가면 또 범어사가 있어요. 그래서 범어라는 게 불교를 이야기하는 건가? 하여튼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어젠가도 이렇게 어떤 텔레비전 보다 보니까 대구의 이름을 터키하고 연결을 시키더라고요. 돌궐족 투르크가잖아요, 그죠? 투르크가 이제 우리 고구려하고 고조선 그 옆에 있던 그 민족 종족이 아마 그 투르크족일 거예요. 그게 터키까지 가가지고 이제 한 제국을 형성하고 그 일부는 이제 대구까지 내려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달구벌 뭐 그래서 그게 저는 언어학적으로도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옆길을 약간 샜는데요. 그 괴로움이라고 해서 이 괴로움을 단순히 우리가 육체적으로 느끼는 고통, 정신적인 고통뿐만이 아니고 변화하는 데서 오는 고통까지 포함을 해야 된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인생이라는 게 괴로움의 연속이구나. 왜냐? 변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무아라는 거는 이건 뭐 입증하기가 참 어렵죠. 왜냐하면 이제 거꾸로 다른 언어를 써서 표현하자면 무아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영원 불멸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서양의 영혼 사상이잖아요. 그죠? 영원 불멸. 그리고 영원 불멸하면은 뭐가 있어야 되죠? 항상 해야 돼요. 항상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주제성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그러니까 영원한 존재가 되려면 영혼이 아트만이, 저는 부처님이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분은 그 당시에 그 베다, 인도의 그 베다 철학의 반기를 든 분이죠. 그러니까 기독교 문명은 한참 뒤에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당시 인도에서 창조주 사상을 이야기하던 것이 아마 브라흐마니즘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기로서 내가 찾아보니까 없더라. 불변의 자아는 없더라. 다만 지금 흐름으로서의 자아는 있다고, 너, 나 이런 거는 인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쉽게 이야기하면 그거죠. 요 대구를 가로질러서 흐르는 금호강이 내려가면은 낙동강으로 가잖아요. 그 낙동강으로 갔다 남해 부산으로 해서 이렇게 가면은 태평양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그 금호강에서 흐르던 물의 정체성을 우리가 어떻게 규정해야 될 것이냐, 그거 생각하면 무아라는 게 좀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질투와 인색에서 생기는 분노다. 근데 뭐 하여튼 뭐 이건 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건데 뿌리를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그럼 이 질투가 생기느냐? 여기 보시면 모든 원한이 생기는 것은 탐냄과 질투 때문이다. 탐냄과 질투는 사랑과 미움 때문에. 사랑이라는 건 좋아하는 거죠. 이건 내 거로 해야 돼. 그래서 미움 때문에 생기는 거고, 사랑은 끌어당기는 거고 미움은 밀어내는 힘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싸움이 생긴다. 사랑과 미움은 탐욕 때문에 생기는데, 탐욕은 어디서 생기느냐? 생각을 한다는 거죠. 분별해서 이리저리 따지고 생각을 하는 데에서 탐욕이 온다. 그래서 생각은 희롱하여 놀림. 이 생각, 별 생각 다 하는 거를 조희라고 그럽니다. 저도 사실 이 부분은 철학적인 용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희롱하여 놀린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망상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여기에서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없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망상을 없애야 되고, 그러면 생각이 없어지고, 생각이 없으면 탐욕이 없어지고, 탐욕이 없으면 사랑과 미움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이제 그 강의실에 불이 꺼지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불이 켜지면 있는 것들이 그대로 보여요. 탐욕이나 그런 것들도 아마 그렇게 똑같은 공간,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똑같은 공간에서 일어났다 사라지고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네요. 네, 질투의 동기, 여기서 보면 이제 이하고가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러이러해서 오셀로를 괴롭혀야겠다. 이 자료는 여러분들한테 다 갔죠? 예, 아마 그래서 좀 건너뛰겠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제가 전달받기로는 한 70분 정도에서 하고 나머지 질의응답하고 그렇게 하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진행하는 걸 보면 그 약속을 지키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좀 징검다리 건너듯이 건너뛰겠습니다. 승진을 못해서, 그러니까 오셀로의 부관이 되고 싶어 하는데 백을 썼어요. 근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오셀로의 그 기수 역할을 합니다. 기수 역할을 하는데, 그 기수를 하는 의도는 뭐냐면 나대로 속셈이 있다. 근데 나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오셀로를 따라다니는 거다, 이런 얘기죠. 실제는 직업은 군인이죠. 둘 다 군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자기를 규정하는 말이에요. 나는 겉보기와 다른 사람이다.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위선자다. 그래서 오셀로에게선 지위를 탐내고 로드리고에서는 재물을 탐냅니다. 그 배우자의 부정의혹,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소문이 난 거예요. 그 에밀리아 아내하고 오셀로가 불륜 관계에 있다고 소문이 나버린 거예요. 이거 사실인 것 같아요. 작품 속에서 보면. 그래서 그거 남편 같으면 당연히 복수하고 싶죠. 그런 자연스러운 마음이죠. 여기
대구에 계신 셰익스피어 학자 중에 그 김종환 교수님이 계신데 그 양반 논문 중에 그게 있어요. 저 초기서부터 근대까지 그 오셀로에 대해서 비평을 어떻게 했느냐. 거기 보면은 이제 19세기의 그 영국의 콜리즈라는 사람은 그냥 이 이하고를 동기가 없는, 동기를 찾는, 동기 없이 동기를 찾는 아주 악한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작품을 보면 동기는 있다고 봐요. 그뭐 이게 다냐? 이건 작품에 나오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습성을 보면 또 오셀로한테 이런 말을 해요. 둘이 이제 데스데모나하고 카시오가 둘이 뭐 불륜 관계에 있다는 말을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저한테는 남의 결점을 들춰내는 나쁜 습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때로는 질투심에서 있지도 않은 죄까지도 꾸며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 맞죠? 이 작품에서 실제 이 역할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가끔 이 작품의 제목이 오셀로가 아니고 이하고가 아닐까 하는 생각 많이 들어요. 실제 대사의 양으로 봐도 이하고의 대사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이하고가 다 거의 끌고 가요. 이 작품의 그 구성, 플롯을 거의 끌고 가요. 이제 천성인데 요거는 이제 부인, 이하고의 아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남자들, 이 그들이라고 하는 건 남자들이죠. 남자들은 이유가 있어서 의심하는 게 아니라 천성이 의심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 글쎄 여기 계신 남성분들께서 이제 이건 답을 하셔야겠죠. 네. 근데 오셀로는 이하고에 비하면 상당히 단순한 사람이죠. 그래서 당당하고 고상한 성품을 가졌지만 잘 믿는다. 이게 즉 문제죠. 너무 잘 믿어요. 그죠? 뭐 우리 사회에서도 사기 잘 당하는 사람들이 선생님들하고 군인, 경찰 뭐 이런 공무원 하는 양반들 그냥 규정대로 하는 양반들이 아마 잘 당하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 하면 그럴듯하게 말을 잘하면 다 넘어가죠. 그러니까 말 제일 잘하는 사람이 이하고다. 저도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말 잘하는 사람 보면 좀 두려워요. 그 다음에 이하고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뭐 성실하고 믿음성 있는 사람인 저의 기수. 근데 에인션트라는 단어를 왜 제가 여기다 써놨느냐 하면은요. 이게 에인션트가 이제 군대에서는 이 기수, 깃발 들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요 이하고가 영국 사람들한테는 악당, 빌런이라고 그러잖아요. 빌런. 그 악당이라고 그러는데 이 악당의 그 효시가 누구냐 하면 사탄이에요.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사탄. 그 또 민간 신앙이나 설화에서 보면 루시퍼라고도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에인션트라고 한 걸 보면 에인션트가 어떤 뜻이 있습니까? 저게 오래됐다는 뜻이 있어요. 영어에서 old 하고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류가 생기면서부터 존재했던 게 아닌가 하는 데 대한 셰익스피어 나름대로의 그런 기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질문도 해보고 싶어요. 과연 악이 어디서 오느냐? 그렇죠? 자, 주변 인물의 영향. 이게 이제 문화적인 이 당시의 문화적인 결혼 문화 또 베니스의 성 문화 그리고 아프리카 오셀로가 자라났던 지역의 성문화에 그 영향이 있어가지고 이제 질투를 해서 사실로 믿는 거죠. 중요한 건 사실로 믿으니까 나중에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제가 설명을 안 해드렸지만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상황의 아이러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셀로가 이하고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말을 데스데모나가 다 해요. 사실은 선의에서 하는 말인데 색안경을 끼고 보면 데스데모나가 하는 말은 전부 다 카시오하고 둘이 불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저런 말을 하는 거 아니냐. 그 왜 그러냐면 이제 이막에서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 카시오가 술에 약해요. 그 술을 마시고 이하고가 마시게 해가지고 흥청망청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술 주정을 하게 되는데 그 로드리거가 가서 이제 부축입니다. 싸움을 걸어요. 그래서 둘이 싸우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 사이프러스에 있는 전임 총독
몬타노라고 하는 총독하고 칼부림을 해요. 그래가지고 사이프러스 온 그 동네가 다 이제 시끄럽게 난리가 난 것처럼 되니까 오셀로가 너 오늘 경비 서야 되는데 왜 술 마시고 난동을 부렸느냐 이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캐시오를 해고를 해버립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이제 왜 이 부분이 주변 인물의 영향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고 캐시오가 부관 자리에서 떨려났으니까 캐시오는 다시 자기는 술 취해서 그런 거지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니다. 그러니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자기의 복직을 누구를 통해서 부탁하느냐 하면 데스데모나를 통해서 부탁을 해요. 이게 데스데모나를 통해서 부탁하는데 데스데모나는 순수하게 장군의 부인으로서 지휘관의 부인으로서 자기 부하를 복직시키려고 해주는 건데 이하고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뭐라 그러냐면 당신네들 결혼하기 전에 중간에 누가 왔다 갔다 했냐? 그러니까 캐시오가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이제 뒤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서 그냥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셀로 여기 있죠? 데스데모나 여기 있습니다. 근데 둘이 결혼한 사이죠. 데스데모나의 아버지는 프로벤쇼죠. 원로원 의원입니다. 그런데 요 두 사람이 연애할 때 왔다 갔다 한 사람이 캐시오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관습으로 보면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애간 남자를 마음대로 만날 수 없는 것이 그 당시에 관습이었다고 합니다. 이건 베니스뿐만이 아니고 영국의 관습이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셀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캐시오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하고는 어떤 점을 악용하느냐 하면 이하고가 둘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 게 뭐냐는 거죠. 말만 주고받았겠느냐. 둘이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셀로가 두 번 생각도 안 하고 설마 하다가 바로 넘어가요. 그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돼요. falsely라는 말은 이제 잘못 오해를 하는 거죠. 오해. 미스언더스탠딩이라는 말이 이 작품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해하는 거예요. 아무리 선의로 행동을 해도 오셀로는 데스데모나의 모든 행동을 다 거짓말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에밀리아가 이제 요 부인이죠. 그러니까 이하고는 에밀리아하고 오셀로가 간통을 했다. 또 캐시오하고 에밀리아도 간통했다는 소문이 있다. 그러니까 자기 가슴을 쥐어뜯는 것 같은 거예요. 독약을 먹은 것처럼. 그러니까 이하고의 심정도 이해가 가죠. 한편으로는. 그리고 비앙카는 이제 창녀죠. 여기에 나오는 그 창녀인데 사이프러스에 이 베니스에 있는 창녀인데 여기까지 따라와요. 사이프러스까지 따라와서 둘이 또 사랑을 하죠. 그래서 이 관계를 가지고 이제 장난을 치는 거고 이 로도리고는 여기서 이하고의 그 돈주머니 은행 노릇을 하는 사람이죠. 나중엔 이하고한테 죽습니다. 찔려서. 그러니까 이하고 다 죽이죠. 에밀리아는 자기가 직접 찔러 죽이고 아내인데 찌르기만 했죠. 오셀로 카시오를 이하고가 다리에 부상을 입힙니다. 죽이려고 그러다 못 죽인 거죠, 사실은. 브로벤쇼는 나중에는 죽어요. 오막에선 죽는 거로 나와요. 왜 죽느냐? 딸이 자기를 배신하고 오셀로하고 그 비밀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 가슴이 아파서 죽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그러니까 연기라는 말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시간이 벌써 50분이 지나서 참 제가 글이 잘 안 보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 인간의 그 괴로움,
우리가 말하는 아까 특히 정신적인 괴로움, 병들어서 괴로운 거는 어쩔 수가 없죠. 그렇지만 이 정신적으로 생기는 괴로움의 발생 과정을 설명한 것이 연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2연기는 그런 것이다. 그리고 무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어리석음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 네, 무명이 진리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는 이 오셀로가 계속 오해하는 거죠. 그리고 행위라고 하는 건 의도적 행위를 말을 해요. 그러니까 마음 먹기, 우리말로 말하면 마음 먹기. 그래서 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6가지 감각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눈, 귀, 코, 혀, 몸 이런 것들의 그 작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생기는 의식을 식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명색은 정신과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이 부분은 제가 그냥 사진 안 찍으셔도 될 겁니다. 제가 저기 목요 철학원에 파일로 보내드릴게요. 여러분한테 가 있지 않은 자료는 어차피 저도 이거 인터넷에서 얻고 책에서 베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 누구나 많이 알수록 많이 퍼뜨릴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저작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유깁 이 도표를 그냥 그대로 파일로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6가지 감각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감각기관이 없으면 외부 세계하고 소통할 수가 없죠.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의 그 정신적인 능력이 나오는 거죠. 접촉, 감각 접촉이에요. 그러니까 눈으로 물체를 보고 귀로 소리 듣고 이제 하는 거죠. 그 이제 느낌이 생겨요. 예.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이 생기냐? 3가지가 생기는데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은 3가지 느낌. 그런데 우리가 주로 즐거운 느낌이나 괴로운 느낌 때문에 이제 질투도 하고 분노도 일으키게 되고 그러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애가 생기는 거죠. 애는 뭐냐면 가래죠. 타는 목마름.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갈증이죠. 갈증. 사막에서 목이 마를 때 그 오아시스를 찾는 것과 그런 것과 같은 정도의 욕구, 그런 것을 이제 애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뭐 craving, desire, greed 이렇게. thirst라는 표현이 좀 좋은 것 같아요. 타는 목마름이죠. 그래서 취하게 된다. 이건 집착이죠. 집착. 이게 집착에서 벗어나면 그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 스님들이나 신부님들이나 목사님들 중에 이제 뛰어난 양반들은 여기서 끊어요. 요 단계에서 끊어요. 이거 좋아하는 마음이 생긴다? 이러면 안 되지? 하고 거기서 끊어요. 근데 우리는 안 그렇죠. 대부분 사람들은 좋아하면 가지려고 그래요. 취를 하게 되죠. 유라고 하는 것은 이건 상당히 좀 어려운 얘기라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저도 잘 몰라요. 다만 이 유라는 것 때문에 사람의 몸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이 교합을 할 때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게 유죠. 아마 여기 계신 여성분들께서는, 여성 청중들께서는 자녀분들을 낳으실 때 태몽을 꾸셨을 거예요. 저는 태몽으로 들어오는 그게 유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태몽을 보면 얘가 어떤 아이가 될 거고, 어떤 경우에는 이건 남자다, 이건 여자다, 얘가 크면 이게 되겠구나, 저게 되겠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아마 받으실 거예요. 그게 저는 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생은 이제 태어나는 거죠. 노사, 이건 다 아는 거고요. 네, 이렇게 하고 네, 다시 이제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그 부분,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이게 이런 관계 속에서 질투가 진행이 되는구나라는 걸 아실 거고요. 그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아까 설명드린 거하고 거의 비슷해요. 여기 있는 부분은. 그래서 질투가 이제 주로 산막에서 이제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거의 클라이맥스죠. 산막에서. 거기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카시오가 당신 오셀로하고 데스데모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실은 둘이 서로 좋아하고 있다. 그리고 당신을 좋아한 것도 결국은 몰라서 데스데모나가 오셀로가 어디가 이뻐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앞에 1막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오셀로의 성장기와 군대 생활한 경험 이야기를 듣고 거기 반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귀로 듣는 것만 가지고 오셀로의 마음을 읽고 정말 훌륭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면 데스데모나는 정말 성인이죠. 요새 말하는 인종차별의 벽을 넘어선 사람이 사실은 데스데모나예요. 그렇게 보면 죽는 순간까지도 오셀로를 미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 같은 인물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비평가들 중에는. 이제 그런 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뭐라 그러느냐면 이 질투를 조심하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질투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질투 조심하세요. 근데 질투가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느냐 하면 질투라고 하는 것은 그 질투를 하는 사람의 가슴을 파먹으면서 동시에 그것을 조롱하는 눈이 파란 괴물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게 괴물 같습니까? 하여튼 엄청나게 많아요. 이렇게 그린 아이드 몬스터라는 이걸 치면 파란 눈의 괴물 치면 인터넷에 많이 떠요. 그 중에서 하나만 제가 해놓은 겁니다. 네, 그리고 질투가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야 증거를 내놔라. 응? 증거를 내놔라 그러니까 그러면 둘이 직접 그 침대에서 불륜을 저지르는 장면을 보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대담한 거죠. 근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이하고는 거짓말이라는 거 아는 거죠. 두 사람이 불륜 저지르는 현장을 달라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차마 그건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면 눈으로 볼 수 있는 증거를 보여라. 보여라. 그러니까 이제 손수건을 데스데모나의 손수건을 이제 데스데모나라는 이름이 어떤 뜻이냐면 불행한 여인이란 뜻이래요. 불행한 여인. 이하고는 성경의 이름하고 비슷한 인물이 아마 야곱. 아마 기독교를 잘 아시는 분들, 아니면 기독교 신자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야곱이 어떤 인물인지. 하느님하고 천사하고 씨름한 사람이 야곱일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운명을 이제 이렇게 개척해 나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가 숨어 있어요. 아마 전번에 박우수 교수님이 그 햄릿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도 아마 그 등장인물들의 이름 아니면 또 다른 주제의 그 어원을 찾아서 설명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손수건을 내놔라. 손수건을 이제 여기서는 보여주질 않죠. 그런데 뭐라 그러느냐 하면 제가 카시오하고 둘이 잠을 자는데 카시오가 잠꼬대를 합디다. 잠꼬대를 하는데 이제 거기서 뭐라 그러느냐 하면 우리 사랑 들키지 맙시다. 그리고 이제 이거 오셀로가 알면 큰일 나는데 어쩌고 저쩌고 하고 당신 같은 보물을 오셀로 같은 놈한테 주다니 이래가지고 이제 막 그러면서 성행위하는 장면을 묘사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키스를 하는데 혀가 뽑힐 뻔했다는 둥, 또 넓적다리를 자기 다리에다 걸치더라는 둥.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니까 이제 오셀로는 미치는 거죠. 실신을 해요. 간질도 걸려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둘 다 죽이겠다 마음을 거기서 먹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손수건이 근데 손수건에 이제 딸기가 있습니다. 이게 데스데모나의 손수건이라는데 딸기 모양이에요.
딸기 모양인데 이 딸기 모양이 이게 이제 그 뭐라 그럴까? 딸기가 뭐를 상징하겠느냐? 이 손수건은 이제 한 200년 된 자기 그 오셀로의 어머니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준 건데 이제 어머니한테 주었을 때 이제 뭐 무슨 얘기를 하면서 줬느냐면 이 손수건을 잃어버리면 남에게 주어버리거나 잃어버리면 남편의 사랑을 놓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이제 그 속에 나중에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이 딸기나 이 술을 넣은 이 여기에 처녀의 심장에서 나온 피를 가지고 이제 이걸 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딸기 부분이 그렇겠죠. 그래서 딸기가 상징하는 것은 사랑, 하트죠, 하트. 그리고 여기에 수가 여러 가지 놓여 있다고 그러는데 영어 표현으로 보면은 웹이라는 말을 씁니다. W-E-B. 근데 웹이라고 하는 것은 거미줄이라는 뜻이거든요. 이하고가 뭐라 그러느냐면 나중에 자기가 저 음모를 꾸며서 그걸로 사슬을 만들겠다. 사슬을 만들어서 다 오셀로, 데스데모나, 캐시오 요 세 사람을 일망타진하겠다는 얘기를 해요. 그 웹에 걸리는 거예요. 그 핵심 상징이 손수건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는 손수건 이야기는 많이 안 했어요. 왜 안 했느냐 하면 이제 이건 또 다른 주제로 어떤 분이 이제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질투하고 관련돼서는 마음을 주느냐 가지고 있느냐의 그 상징으로 쓰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까 이제 이 교수님께서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문화적인 차이예요. 뭐냐 하면 그 미신이지 손수건에 무슨 뭐 사랑이 들어가 있고 마법이 들어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할 말 없죠. 그렇잖아요. 우리 손수건 막 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셀로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오셀로가 자라난 문화권에서는 손수건 잃어버리면 이건 마음을 다른 사람한테 준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손수건이 눈에 보이는 증거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또 뭐라 그러냐면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캐시오가 손수건 가지고 그 수염을 닦는데 거기 딸기 무늬가 들어있고 어쩌고저쩌고 그거 혹시 장군님께서 오셀로 장군께서 그 부인께 데스데모나 부인께 드린 거 아니세요? 그러니까 그거 맞다. 그러니까 이제 꼼짝없는 증거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오셀로는 그 과정은 믿질 않아요. 과정은 생각 안 해요. 그냥 무조건 오셀로가 이하고가 하는 말을 그대로 다 이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손수건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적인 차이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죠. 여성들은 르네상스 시대, 셰익스피어 시대에는 주로 가정의 집안일만 하게 돼 있었어요. 근데 지금 캐시오의 복직 운동을 하는 것은 군대의 일이죠. 남편의 본업이에요. 군대에 관한 일이에요. 그거를 자기가 아무리 선의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간섭하는 거. 이건 그 당시에 르네상스 시대의 그 금기를 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아내라고 하더라도 만나기만 하면은 데스데모나가 캐시오 언제 복직시켜줄 거예요 하고 다그치니까 이거 분명히 둘이 그게 있구나. 불륜을 저질렀구나 하고 확신을 갖는 거죠. 그런데다가 사막에서 이제 베니스에서 편지가 한 장이 와요. 편지가 오는데 뭐라고 편지가 오느냐 하면 캐시오를 사이프러스의 총독으로 임명을 하고 오셀로는 베니스로 귀환하라. 딱 이런 명령서가 오는 거예요. 그 편지를 읽는 순간에 그 데스데모나가 눈치 없이 또 캐시오 복직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용을 그 로도비코라고 하는 그 베니스에서 온 사람이 내용을 얘기를 해줘요. 이건 이 편지의 내용은 이 명령서의 내용은 오셀로를
베니스로 돌려보내고 여기는 캐시오가 총독이다. 그러니까 캐시오는 부관자리에서 떨려나고 지금 군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명령서가 떨어진 얘기를 해주니까 데스데모나는 아이고 잘 됐네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셀로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속된 말로 죽일 년이죠. 죽어서 마땅한 여자가 된 거예요. 아 이거 사실이구나. 이하고가 여태까지 한 말이 사실이구나 이구나 하고 그대로 믿고 그 자리에서 뺨을 때려버려요. 정말 그 폭력을 행사하게 되는데 사회적 지위나 이런 거로 볼 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성에게 손을 댄다고 하는 건 이건 제가 볼 때는 그건 금기예요 거의. 근데 때려요. 이미 악마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데블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나중엔 죽인다고 그러고 이제 저녁에 들어가서 너 빨리 저녁 먹고서 들어가서 자라 그래요. 침실로 들어가서 자고 에밀리아는 내보내라. 당신 혼자 있어라. 그러니까 이제 사막에서 그때 윌로우송이라고 하는 걸 부릅니다. 버드나무 노래. 버드나무가 이제 영어로는 윌로우잖아요. 윌로우. 그런데 우리는 수양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수양버들. 뭐 어떤 사람들은 수나라의 양제가 즉위해서 뭐 어떤 강가에다가 그 버드나무를 심었다고 그래서 수양버들이라고 그런다는 말도 중국에서는 있어요. 그런데 여기선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주로 물가에 많이 자생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슬픔이라는 뜻, 애도, 슬픔을 상징해요. 이 윌로우가. 그래서 그 바발이라고 하는 그 데스데모나 어머니의 몸종이 연애하다가 버림받고 이제 또 죽는 그런 죽을 때 부른 노래가 이 윌로우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이제 뭐라 그럴까, 거기서 나오는 노래나 손수건이나 이런 것들이 이 작품에 나오는 플롯이나 주인공들의 운명을 암시해주는 그런 상징 역할도 합니다. 근데 이제 오마기장에 가면 이제 마지막에 죽일 때 뭐라 그러냐면 이 살인의 명분을 나는 이 데스데모나를 사랑하지만 죽일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 이 순결하다고 하는 것은 불륜의 정반대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순결한 별들이여 그대들에게 이런 말은 그런 말은 입 밖에 아니라 입 밖인데 이게 잘못 썼네요. 입 밖에 내지 않도록 해줘. 그러니까 불륜이라는 말을 자기 입으로도 못 담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죽이려고 하는데 뭐냐면 피는 흘리지 않겠다. 그래도 살려둘 수는 없다. 살려둔다면 더 많은 남자들을 속일 테니. 그러니까 더 많은 남자들을 속일 테니까 너 죽어라. 과연 이 르네상스 시대엔 가능했겠죠. 그전에도 뭐 지금도 그러잖아요. 그죠? 지금도 신문 보면은 왜 아내가 바람 폈다고 아니면 남편이 바람 폈다고 막 죽이는 사람들 많잖아요.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그 질투의 문제를 지난번 특강에서는 주제가 햄릿 현대인으로서지만 오셀로도 그렇고 맥베스 다 셰익스피어가 다루고 있는 인물들이 대부분 다 현대인하고 다를 게 없어요. 제가 볼 땐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인기가 있는 거죠. 400년 전 작품이지만 지금도 똑같거든요. 거의 비슷하게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핑계가 이거예요. 정의를 자기는 구현하겠다. 정의 사회 구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그거죠? 합천 출신의 어떤 우리 대통령 한 분이 정의 사회 구현 이렇게. 오셀로도 그래요. 내가 죽이는 거이 정의 때문에 그렇다. 자, 그렇게 이제 자기 변명, 명분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잠드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도 아름다운 거예요. 그 영혼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고 껍데기의 아름다움만 보는 거죠, 지금은. 왜냐하면 영혼은 악마라고 생각했으니까. 캐시오하고 불륜을 저질러서. 자, 그래서
슬픔은 신성한 것이다. 사랑하기 때문에 벌을 주는 것이다. 저는 이 부분 이거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요. 하느님은 여러분을 그 사람을 사랑하실 때 잘못하면 벌을 주신다. 근데 벌을 주시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줘요. 악당을 보내서 벌을 주는 경우가 있고 대리인을 보내서 이제 천사 대리인을 보내서 벌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악당을 보내서 벌을 하는 것은 둘 다 없애버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악인은 악인대로 벌받게 하고 또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까지 벌받게 하는 거죠. 해물렛에서는 이제 해물렛은 또 죽지만 해물렛은 거기서 미니스터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느님이 보낸 정의의 사자처럼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기독교적인 사고 방식이니까 여기서 정의를 위해서 바치는 희생물로 생각해서 이제 자기는 사랑하기 때문에 벌을 준다. 그러니까 데스데모나가 그러죠. 그러면 캐시오 불러다가 물어보세요. 정말 내가 그랬는지. 그거 안 들어요. 이미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어떤 심리학적으로 이 작품 보는 분은 오셀로를 확증 편향증이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해요.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죠.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질투라고 하는 것이 워낙 삽시간에 일어나서 폭풍. 이 작품 이막을 보면은 폭풍우가 시작되거든요. 그 질투를 상징하는 것 같아요. 폭풍우가. 자, 그리고 자기 평가를 이제 나중에 죽이고 난 다음에 하죠. 뭐라고 해도 좋은데, 여기 제 행위는 증오 때문이 아니라 명예와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깨닫죠. 이게 무지라는 제목을 제가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스스로 알아요. 내가 바보였구나. 그러니까 속아 넘어간 걸 아는 거죠. 이어하고한테. 그래서 내가 바보였다. 바보. 그래서 소크라테스도 이런 얘기를 하죠. 제가 볼 땐 참 그 양반 매력적인 게 플라톤의 대화편인가요? 그걸 보면 거기도 소크라테스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난 몰라요. 몰라서 묻는데 좀 막 이러잖아요. 다 몰라서 묻는데 이거 물으면 나 몰라요. 근데 선불교에도 가면은 오직 모를 뿐 누가 물으면 몰라요. 알면서 모른다고 그러죠. 알면서.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충돌이 돼요. 그래서 이제 사랑하기 때문에 벌을 주는 거 원하는 이제 불교에서는 또 뭐라고 그러느냐면 원하는 원한에 의해서는 결코 풀리지 않는다. 원한을 버림으로써 풀린다. 그래서 이게 원한을 어떻게 버리냐? 그러면 지혜로워야 된다. 인과관계를 아는 사람은 원인과 결과를 알기 때문에 미워하지 못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자비로운 자비심을 기르면 사랑이죠.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이제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다. 그 다음에 쭉 온유하다. 여러 가지 나오죠. 그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은 안 생기죠. 미워할 수는 있지만 이제 어쨌든 그 다음에 자기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분별은 없으나 분별이 무지죠. 분별심이 없는 거예요. 현명하지를 못한 거예요. 분별은 없으나 아내를 극진히 사랑했던 사나이다. 이렇게 자기를 다른 사람들한테 전해달라는 거죠. 사랑한 건 사실이다. 그런데 이제 과연 사랑하는데 죽일 수 있을까요?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봐요. 이 오셀로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다는 거죠.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정말 이 사람이 알고 있었을까? 여러분 이거하고 비슷하지만 사랑 때문에 죽는 인물들이 있죠. 로미오와 줄리엣. 아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20대 10대로 14살 16살이죠. 로미오와 줄리엣이 10대로 돌려드릴 테니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화끈하게 사랑하시고 돌아가시겠어요? 그러면 가시겠습니까? 나 내일 죽어도 좋으니 로미오로 좀 만들어주고 60년대에 나온 그 이쁜 여배우 좋더라. 그러니 나도 좀 청춘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저는 그럴 분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땐 지금 여러분이나 저나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죽게 돼 있어요. 일찍 죽느냐 늦게 죽느냐의 문제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현명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극진히 사랑했다는 거 저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여러분들이 이제 이건 하나의 질문입니다. 오셀로는 자기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알아달라는 거죠. 자, 그리고 요 두 번째 부분을 보십시오. 좀처럼 남을 의심하지 않는 성품이지만 한 번 속임수에 빠지면 극도로 정신이 혼란해지는 사나이. 자기를 제대로 봤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이건 사랑하는 사람이 과연 이렇게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를 그렇게 죽일 수가 있을까? 그래서 저는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도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정말 네가 사랑했느냐? 이거를 뒤집는 얘기가 찰스 디킨스라고 하는 영국 그 소설가 있잖아요. 그 소설가의 작품 중에 두 도시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거기서는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 아내도 아니에요. 자기가 사랑하는 여성의 남편 대신에 프랑스 혁명 그 바스티유 감옥으로 가서 자기가 대신 죽죠. 그게 사랑이에요. 거기 보면 요한복음에 나오는 나는 길이요 생명이니라 죽어도 죽지 아니하고 쭉 나와요. 끝에. 그게 사랑인지도 모르죠. 어떻게 보면 자기 목숨까지도 남을 죽이는 게 아니라 네가 잘못했으니까 너 죽어라가 아니고 내 한 몸을 바쳐서라도 내 사랑하는 사람이 살아날 수 있게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사랑 아닐까.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디킨스가 훨씬 세상을 잘 본 게 아닐까. 뭐 셰익스피어가 몰라서 그런 건 아니에요. 나중에 후기 낭만극을 보면 다 화해하고 용서하고 질투하고 이거하고 비슷한 작품들이 많지만 나중에는 다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소통이 없는 거. 요거는 사실 저기예요. 그 누구냐면 이거 거절했잖아요. 오셀로가 진짜 고귀하냐?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는 동의보감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통하지 아니하면 고통이죠. 사람 병 걸리는 게 그렇잖아요. 또 통하면 불통이죠. 아프지 않은 거예요. 통하면 아프지 않은 거예요. 이게 사람 간의 인간 관계도 지금 데스데모나하고 오셀로 관계도 소통이 하나도 안 된 거죠. 완전히 일방적으로. 질투라고 하는 건 일방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소통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적 지혜신분 이거의 문제가 아니고 나의 연령의 문제가 아니고 성의 문제가 아니고 소통이 되면 문제가 될 것이 별로 없을 것 같다. 그럼 2부에서 그러면 저 질문하는 거로 하고요. 그러면은 퀴즈 1번 요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작품에서 가장 비극적인 인물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분 있으세요? 네. 데스데모나. 예. 희생당했으니까.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근데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니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제가 때 설명드릴게요. 네. 네, 그 부분은 저하고 뜻이 통하는 것 같습니다. 네. 왜 그러냐 하면요. 아까 제가 이제 전제로 말씀드렸을 때 탐진치를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 이제 탐진치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 우리가 왜 괴로움의 바다에서 계속 윤회할 수밖에 없느냐라는 이유를 설명하고 원인을 설명하는 가운데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탐진치인데 그 중에 제일 무서운 게 치라는 거예요. 어리석음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이하고야말로 계산된 자기의 지혜, 지식 이런 것을 악용을 한 인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었어요. 끝까지 반성을 안 해요. 근데 데스데모나는 자기 성찰은 하죠. 어쨌든 죽으면서 내 탓이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데스데모나 같은 사람들은 뭐 하여튼 제가 잡은 주제로 볼 때에는 그냥 이 사람은 흔히 말하는 기독교식으로 보면 구원의 가능성이 있어요.
충분해요. 그렇지만 이하고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오셀로도 불쌍하죠. 그렇지만 정말 불쌍한 사람은 무지한 사람, 그리고 악을 저지르면서도 반성하지 않는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나중에는 사실 제가 여기 계신 원장님한테도 감사드리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여기 와서 이런 공부를 하기 전에는 이하고를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두 번, 세 번 읽어보고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진짜 불쌍한 사람은 이하고 같다는 생각이 저도 들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이하고 오면 나는 지옥에서 영원히 헤어나지를 못할 텐데, 그 생각이 들으니까 이제 이하고가 불쌍하게 생각되는 거예요. 제가 착해서가 아니에요. 이건 목요 철학 인문 포럼 덕분입니다. 제가 잘한 게 아니고요. 물론 저도 틀릴 수 있습니다. 자, 끝나고 나서 책 드릴게요. 또 한 분 질문 이제 해 주셔요. 그거 그러면 이제 지금 시간이 쉬지 않고 그냥 했는데, 제가 사실은 오늘 두 가지를 준비해 왔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원장님 괜찮으시면 이제 두 번째 명상과 영문학을 어떻게 작품을 읽어볼까, 이제 그게 그것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말재주가 없어가지고 우선 이하고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제가 이하고 거 먼저 하고요. 시간이 얼마 없어서 제가 좋아한다는 해물렛의 유령이 아들한테 복수해달라고 부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잠깐 제가 건너뛰어가면서 읽어보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셀로 제가 이제 영국에서 온 영어 가르치는 교수님한테 이제 장난 삼아서 한번 물어봤어요. 당신은 영어를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대답이 뭐냐면 English is music. 여러분 다 이해하시죠? 네? English is music. 영어는 음악이다 그래요. 제가 이제 읽어 드리는데 이게 음악인지 아닌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 주셔야 되겠죠. 어디냐면 오셀로에서 이하고의 대사입니다. 여기에 띄워놨어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교재하고 저는 좀 다를 거예요. 약간은. 다 펴셨나요? 네,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그냥 저는 이제 텍스트만 보고 읽을 거예요. 제 표정도 보고 싶은 분이 있으시면. And was he then that says, I played the villain? When this advice is free I give, and honest, provable to thinking, and indeed the cause to win the moor again. For 'tis most easy the inclining Desdemona to subdue in any honest suit. She is framed as fruitful as the free elements. And then, for her to win the moor, were to renounce his baptism. All seals and symbols of redeemed sin. His soul is so infettered to her love that she may make, unmake, do what she list. Even as her appetite shall play the god with his weak function. How am I then a villain?
to counsel Cassio to this parallel course directly to his good. Divinity of hell. When devils will the blackest sins put on, they do suggest at first with heavenly shows, as I do now. For whilst this honest fool plies Desdemona to repair his fortunes, and she for him plays strongly to the Moor, I'll pour this pestilence into his ear, that she repeals him for a body's lust, and by how much she strives to do him good, she shall undo her credit with the Moor. So will I turn her virtue into pitch, and out of her own goodness make the net that shall enmesh them all. 이게 이 부분은 이제 그 무대에서 이하고가 청중들한테 해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둘이 이렇게 서로 대화 나누듯이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물론 뭐 이제 이 부분은 워낙 그 유명한 그 정말 이게 악마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해밀린 역할까지 그냥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시죠? 네. 그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떤 감정을 이야기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시면 될 겁니다. 이제 영어가 잘 되는 분들은 뭐 내용도 보시고요, 이렇게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Where wilt thou lead me? Speak. I'll go no further. Mark me. I will. My hour is almost come, when I, the sulphurous and tormenting flames, must render up myself. Alas, poor ghost, pity me not, but lend thy serious hearing to what I shall unfold. Speak, I am bound to hear. So art thou to revenge, when thou shalt hear what I am thy Father's Spirit, doomed for a certain term to work the night, and for the day confined to fast in fires, till the foul crimes done in my days of nature are burnt and purged away. But this eternal blazon must not be, to
of flesh and blood, lest, oh, lest, if thou didst ever thy dear Father love, thus was I sleeping by a brother's hand of life, of crown, of queen, at once dispatched, cut off, even in the blossoms of my sin, unhoused, disappointed, unhandled, no reckoning made, but sent to my account with all my imperfections on my head. Oh, horrible! Oh, horrible! Most horrible! If thou hast nature in thee, bear it not. Let not the royal bed of Denmark be a couch for luxury and damned incest. But howsoever thou pursuest this act, taint not thy mind, nor let thy soul contrive against thy mother aught. Leave her to heaven, and to those stones that in her bosom lodge, to prick and sting her. There they will at once. The glowworm shows the matin to be near, and begins to pale his ineffectual fire. Adieu. Adieu. Hamlet. 네, 이렇게 이제 끝났습니다. 제가 강의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인사하고 또 강의를 하던 그런 목소리하고 지금 이 두 사람의 이제 대사를 제가 읽었잖아요. 근데 물론 더 이제 더 집중도 더 잘하고 또 무대도 갖춰져 있고 제 앞에 햄릿도 있고 그러면 또 더 잘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뭐 그냥 시범을 보이는 선에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여기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 거 보니까 한시나
우리 시조 같은 것들도 이렇게 이제 제가 불어까지는 아니지만 독일어 시도 이제 좀 그렇게 해보니까 좀 그런 것들이 보여요. 가능성이 보여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애국문학을 영문학을 배운 사람인데 한편으로는 우리 교수님들한테 이거 근데 한국 사람인데 왜 영국 사람들 흉내만 내고 그래야 되나. 아마 지금 이렇게 저처럼 이 대사를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고스트 스피치라고 치시면은 많이 나올 거예요. 몇 개 나와 있을 거예요. 한번 비교를 해 보십시오. 근데 어떤 게 지금 유령이지만 해물릿이 복수 안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템포가 느릴까? 해물릿 가슴에 새겨주는 거예요. 새겨주는 거예요. 끌로 우리 끌로 막 이렇게 하듯이. 저도 처음에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처음에 마크미를 장자가 이야기하는 식으로 숨으로 읽어라. 그러니까 글자 보죠? 글자에서 글자를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어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텍스트가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그 안에 감정과 사상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뿜어져 나오는 기가 있어요. 그거를 눈으로 받아들이죠. 귀로 받아들이고 제 몸은 하나의 악기예요. 바이올린이나 피아노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대로 그냥 저는 일종의 의식의 흐름의 수법하고 비슷하게 저는 몸만 빌려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런 식의 읽기가 가능했던 거죠. 뭐 다른 때 읽으면 또 다를 겁니다. 이제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혼자 다 써서 욕심은 많고 뭐 능력은 안 되고 하여튼 이렇게 시간 관리를 제가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그 질문을 좀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